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손주들과 영상통화, 맛집 검색, 뉴스 보기. 이제는 없으면 불편한 생활 필수품이 됐죠. 그런데 북한에서도 스마트폰을 쓴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요, 북한의 스마트폰은 우리가 쓰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스마트폰이 자유롭게 세상과 연결되는 도구라면 북한에서는 오히려 주민을 관리하고 감시하는 도구에 가깝다는 보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극적인 소문이 아니라 실제 보도와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 스마트폰이 어떻게 다른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크게 5가지로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첫째, 북한에서 스마트폰을 어떻게 구하고 누가 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둘째, 인터넷이 안 된다는 말의 진짜 의미가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쓰는 인터넷과 뭐가 다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는 감시 기능들, 앱, 키보드, 파일, 기록, 이 4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넷째, 이런 감시와 통제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단속과 자기검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사람들이 왜 스마트폰을 계속 쓰는지 일상에서의 쓸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북한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사는 곳이 평양이냐 지방이냐에 따라 다르고요. 일반 주민이냐 간부나 특권층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요.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 특히 단속이 심할 때와 느슨할 때에 따라서 체감이 많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 보고서와 언론 보도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점이 있어요. 북한의 스마트폰 환경은 우리처럼 원하는 앱을 자유롭게 깔고 쓰는 개방형 생태계가 아니라 허락된 것만 쓸 수 있는 허가형 생태계에 가깝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마트에서 원하는 물건을 골라 담지만 북한에서는 정해진 물건만 담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북한에도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리랑, 평양, 푸른하늘, 진달래, 삼태성 같은 이름의 북한산 브랜드 스마트폰들이 있다고 해요. 2022년 기준으로 북한에서 매일 최대 700만 명 정도가 휴대전화를 사용한다는 추정도 있습니다. 북한 전체 인구가 약 2,500만 명 정도니까 대략 4명 중 1명 이상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처음에 스마트폰은 부유한 사람들의 사치품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달라졌습니다. 특히 장마당, 그러니까 북한의 시장이 커지면서 스마트폰의 쓸모가 확 늘어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장사를 하려면 연락이 필요하거든요. 어디에 물건이 들어왔다더라. 오늘 환율이 얼마다. 이 물건 가격이 올랐다. 이런 정보를 빨리 주고받아야 장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은 단순히 통화하는 도구를 넘어서 돈벌이와 생활에 꼭 필요한 도구가 된 겁니다. 또 하나, 북한 당국 입장에서도 스마트폰을 아예 못 쓰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현대화, 과학화를 강조하면서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고 있거든요. 전자결제도 하고 학습 앱도 만들고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편리함을 주면서 동시에 감시와 통제 기능도 함께 넣어놨다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북한에도 스마트폰이 있으면 인터넷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쓰는 인터넷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뭘 할 수 있죠? 유튜브도 보고 네이버도 검색하고 해외 뉴스도 보고 카카오톡으로 미국에 있는 친구와도 대화할 수 있잖아요.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인터넷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다릅니다. 북한에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외부와 연결되는 진짜 인터넷인데 이건 극히 일부 기관이나 특권층만 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내부망, 다른 말로 인트라넷이라고 해요.
북한 안에서만 돌아가는 네트워크입니다.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우리가 쓰는 인터넷은 전 세계로 통하는 큰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북한의 내부망은 북한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작은 마을 길 같은 거예요. 마을 밖으로는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지난 2025년에 영국 BBC 방송이 북한에서 밀반출된 스마트폰을 분석해서 보도한 내용이 있어요. 그 보도에 따르면 북한 스마트폰에서 특정 단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다른 말로 바뀐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오빠라고 입력하면요, 자동으로 동지로 바뀐다고 해요. 그리고 오빠라는 표현은 친형제나 친척 간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라는 경고 메시지까지 뜬다고 합니다. 또 남한이라고 입력하면 괴뢰 지역으로 자동 수정된다고 해요. 북한이 한국을 부를 때 쓰는 표현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왜 무서운 걸까요? 보통 검열이라고 하면 글을 쓴 다음에 지운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글을 쓰기 전에 입력하는 단계에서부터 막는 거예요. 사람들이 남한 말투, 남한 표현을 아예 쓰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북한은 2023년에 평양문화어보호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남한 말투를 없애겠다고 했는데 그게 스마트폰에 그대로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파일과 콘텐츠 통제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영상도 보고 사진도 찍고 문서도 저장하잖아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런 파일들이 단속에 가장 민감한 대상이 됩니다. 특히 외부에서 들어온 영상, 예를 들어 한국 드라마나 외국 영화 같은 게 발견되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 스마트폰에는 파일에 출처 정보가 남거나 특정 콘텐츠를 열어봤다는 흔적이 기록되는 기능이 있다고 보고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몰래 뭔가를 보거나 저장해도 흔적이 남아서 나중에 단속에 걸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스마트폰은 예전의 종이나 입소문과 달리 한 번 걸리면 증거가 남기 쉬운 매체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이 남으니까요. KBS 보도에서 인터뷰한 전문가도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스마트폰이다. 그래서 여기에 감시 기능을 붙여서 가능하면 외부 정보 접촉을 못하게 시스템적으로 막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자기검열입니다. 이게 어쩌면 더 무서운 부분이에요. 통제의 최종 형태는 누가 빼앗아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단어는 안 쓰는 게 좋겠다. 이 영상은 안 보는 게 좋겠다. 이 사람과는 연락을 좀 줄여야겠다. 폰을 쓸 때 주변을 더 살펴야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선을 긋게 되는 거죠. 통일연구원의 정은미 연구위원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온라인에서 주민들 개개인의 의견이 표출되고 대중들이 그 의견을 공유하는 것 자체를 체제 위협 요소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반체제적인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시 통제 기술을 많이 쓰고 있다. 결국 사람들이 서로 뭔가를 공유하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막으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실 거예요. 이렇게 감시받고 통제받는데 북한 사람들은 왜 스마트폰을 계속 쓸까?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제한된 스마트폰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쓸모가 크기 때문이에요. 첫째, 장사와 연락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에서 장마당 경제가 커지면서 스마트폰의 가치가 올라갔어요. 연결 범위를 제한하고 앱과 언어와 파일과 기록을 통해 관리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 이게 북한 스마트폰이 우리 것과 다른 점입니다. 한마디로 스마트폰이라는 편리한 도구를 주되 그 도구를 통해 사람들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감시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디지털 기술이 발전할수록 편리함은 늘어나지만 동시에 감시의 범위도 넓어지는 그런 딜레마가 있는 거죠.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북한 내부망, 인트라넷에는 실제로 어떤 서비스가 있고 왜 그런 구조가 유지되는지를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스마트폰 통제에서 더 강력한 것은 기술일까요? 아니면 단속과 공포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좋은 영상을 계속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알려드릴 수 있어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